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동차반 실전 GS 1회고요. 그죠? 1회고 오늘부터 8회 6월 1일까지 화목 주 2회를 해가지고 전범위에 대한 그 진도별로 해서 전범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는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제 1회는 법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고요. 2회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문제를 같이 엮어가지고 풀고요. 그 다음에 3회는 소송물하고 소재기, 그 절차 진행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가지고 풀고요. 4회가 변론을 전제로 해서 변론과 심리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내고 5회가 주로 이제 증거법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리고 6회가 소송의 종료를 논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7회가 항소와 그 다음에 객관적 병합 이렇게 얘기하고 8회가 주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은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여튼 주관적 병합, 다수상사 소송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8회 동안 그래서 3회까지는 주로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죠. 그죠?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4회하고 5회는 이제 주로 이제 본안에 관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가 통상 이제 그 민소 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본안에 관한 문제가 워낙에 좀, 이 절차 진행과 연결돼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 5회는 좀 주로 본안에 관한 문제를 주로 이제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기판령 문제와,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행위에서 소치하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제소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논의가 되고, 여기에서는 또 하나 이제 판결의 편취까지. 이렇게 이제 논의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소나 상고는 같이 들어가는데 대개 이 병합소송은 기본적으로 상고와 항소를 같이 연결해서 풀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기회가 되면 재심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재심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거의 회당 8문제 정도 풀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쟁점들은 다 이제 건드릴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문제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는 거는 기존에 한 4년 내지 5년 정도에서 안 나왔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4, 5년 내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겹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확률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4, 5년 내에 안 나왔던 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해는 동차반으로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판력이라든지 서증이라든지 자백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와도 또 나오고, 또 역대로 보면 연달아서 매년마다 자백이나 서증은 연달아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판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범위와 상관없이 항상 문제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빼놓고는 한 번씩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법원에 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는 건데, 법원 문제는 관할을 전제로 하죠. 그죠? 관할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제척, 기피 정도 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관할은 이송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척 사유가 기피나 사유가 인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정지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이송과 이 제척에 대한 결정, 이거에 대한 결정 문제가 생기고, 이 결정에 대한 절차적인 어떤 구제책, 우리가 이제 항고 문제가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항고 문제는 뒤에 이제 항소와 연결해서 이렇게 되게 공부하는데, 거기서 따로 공부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법원의 결정과 연결되어서 전개되는 법원의 절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항상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관할이나 제척 깊이 사유 인정까지는 대부분이 다 공부를 잘 하는데 그 이후에 이송 결정 내지 이송 신청 기각 결정 혹은 그 깊이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재항고처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만 소송적인 절차법적인 기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정도까지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항고 문제는 언제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다른 데 항고가 나올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기판력이라든지 이쪽 들어가면 항고 문제 나올 데가 없고 여기에서 항고 문제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거법 들어가면 항고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절차로서 한번 항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그래서 항고는 주로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의 결정 문제에 대한 다툴 수 있는 소송 절차법적 수단으로서의 절차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좀 확실히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고가 전례적으로 보면 결국 항소와 항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항소하고 항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항소는 맨날 나오는데 항고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언제고 나옵니다. 언제고 나오는데 그게 올해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올해 수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고까지는 명확히 준비하고 가시라라는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관할하고 그다음에 제척 깊이고 특히 이제 깊이 문제를 좀 최신 판례하고 연결해서 한번 내봤고 관할 들어가면 재판권 문제가 한번 논의될 수 있어요, 그죠? 재판권은 이제 국제재판 관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적 문제하고 그다음 물적 문제인데 물적 문제는 전례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국제재판관을 합의 문제로 해서 한번 나오긴 했는데.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법조문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면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 법조문은 학설 판례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문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법조문을 잘 해석해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요. 요 판례가 남아있는 건 지금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인적 그 면제 문제에 관한 문제밖에 없고 이게 이제 원래 제가 이거 되게 단골로 내는 문제 중에 하나고 6월 6일날 그 김상수 교수가 뭐 특강한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다른 특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 교수들을 약간 까는 편인데 걔가 뭐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까는 편인데 김상수 교수님 강의는 한번 들어볼 만하다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이론 교수 중에 남아있는 교수들이 정통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정통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교수님들이 몇몇 안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상수 교수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김영 교수나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데 아마 그분도 이제 퇴임하셔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이런 데 학원대 와가지고 특강 하시는 게 아닐까 혼자 이런 얘기 하면 참 영상에 남는구나. 농담이에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다른 거 원래 특강 교수도 별로 이렇게 막 저기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근래 이제 국제재판 관할 특히 이제 인적재판권 문제에서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미군 부대에 대한 그 한미 행정협정에 대한 채무자 압류 추심에 대한 그 재판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던 판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상대적 면제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대적 면제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한 예외적 판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에 대한 판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여튼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 병이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압류 추심한단 말이에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으면 여기까지는 무슨 문제냐면 채권자가 우리나라 사람, 국내인이니까 한국 사람이 채권을 압류 추심하는 거는 재판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민에 대한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까지 그냥 단순한 관할 문제입니다. 단순한 관할 문제인데 이걸 압류 추심해서 요 병, 얘가 이제 미군이죠. 미군한테 가가지고 추심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관할 문제였었는데 이 압류 추심을 받아서 제3자 병을 상대로 추심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재판권 문제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압류 추심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압류 추심에 기한 병을 상대로 결국